자, 이제 보사가 끝나고 다음 과목은 기사입니다. 마찬가지로 활과 화살을 사용하는 무예지만 말을 타고 한다는 점에서 뛰어난 무제가 필요한 과목입니다. 기사는 말을 빨리 달리면서 적을 제압하는 무예였던 만큼 조총이 들어오기 전까지 보사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예였습니다. 실제로 기사는 아국장기라고 하여 처음부터 문과시험 과목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때 사용하던 활은 단궁이었습니다. 단궁은 속칭 동계활이라고 하는 가장 작은 활이었습니다. 동계활에 쓰는 화살은 동계살, 일명 대우살로 동계에 활과 함께 넣어서 마상에서 사용하였습니다.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것은 원래 고구려 때부터 우리나라가 매우 잘하는 무예 아니었나요? 기대가 됩니다.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사를 시취하는 방법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세종실록에 의하면 기사의 적을 좌우로 3개씩 25보 간격으로 세워두고 응시자가 달리면서 3개의 화살을 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왼쪽으로 활을 쏘는 자와 오른쪽으로 활을 쏘는 자를 나누어서 시험 보게 하였는데 적을 양쪽으로 세운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적의 간격이 25보였으니 3개의 적은 총 50보가 되므로 출발선부터 70보가 되는 거리를 달리면서 활을 쏘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짧고 일렬로 서 있는 3개의 적을 쏘는 방식으로 기사가 연마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요. 90m면 거리도 짧고 순식간에 끝날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께서도 조수빈 씨랑 같은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꾸어서 올해의 규정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5개의 적을 두되 간격을 30보로 하였습니다. 왼편 첫 번째는 홍, 두 번째는 백, 다음은 홍, 이런 식으로 해서 홍백, 홍백, 홍으로 설치를 했고 오른쪽에는 백홍, 백홍, 백으로 설치하여 응시자가 같은 색깔의 적을 종횡으로 달리면서 맞추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잘 설명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출발하여 지그재그로 달리면서 활을 쏜다는 거죠. 훨씬 어렵고 역동적으로 바뀌었네요. 잘 이해를 하셨네요. 이렇게 되면 총 180보를 달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첫 번째 적에 도달할 때까지는 채찍을 사용하여 빠르게 달려가서 활을 쏘도록 하였고 한 점당 3분의 점수를 주되 맞추지 못하면 3분을 깎았습니다. 또 적을 맞추었다고 하더라도 속도가 느리거나 활 당기기를 제대로 못한 사람에게는 전혀 점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법은 경국대전에서 약간 변화가 있었는데 적의 간격을 35보로 늘리고 5발을 쏘도록 한 것입니다. 기사는 가능한 말을 빨리 달려서 목표물을 쏘아 맞추는 능력을 시험하는 것으로 적과 적 사이를 종횡으로 달리며 쏘고 다음 적으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맞추어야 제한된 시간 안에 기사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앞사람이 첫 번째 적에 도착하면 뒷사람이 출발하여서 두 사람이 동시에 기사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었지만 말에 빠르고 느림이 달라서 서로 부딪힐 수도 있다는 판단에 앞서 달리는 자가 4번의 표적을 쏜 후에 뒷사람이 출발하도록 하였습니다. 시관의 역할을 설명드리면서 차비관 가운데 누수관이라고 설명드린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누수관이 바로 말의 속도를 재는 차비관입니다. 주통에 물을 넣어서 시간을 측정하였습니다. 이는 활을 쏘는 데 주력하여서 말을 빠르게 달리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안이었습니다. 역시 말을 달리는 무예를 설명하시니까 이제 제법 역동적인 무과가 그려집니다. 너무 재미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제는 기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기창 역시 말을 타고 창수를 행하는 무예로서 마창이라고도 했습니다. 기창은 기마술과 창술이 결합해서
마상에서 연마하는 무예 중에서 최고의 무예 연마술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말을 타고 달리면서 두 손으로 긴 창을 휘두르거나 목표물에 맞추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창은 긴 장대를 이용하여 내뻗고 휘두르는 힘에 의해 적을 살상하는 무기로 달리는 말 위에서 사용하면 그 기능이 극대화되었습니다. 기창 역시 그 중요성으로 처음부터 무과의 시험 과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처음에 기창은 추인제로 추인, 즉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창을 던져 맞추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지만 태종대에 가불창제인 기창법을 마련하였습니다. 가불창제는 가죽으로 창 끝을 감싼 창을 이용하여서 두 사람이 마상에서 교전하는 방법입니다. 가죽에 붉은색을 칠하여서 교전이 끝나고 난 후에 붉은 물감이 묻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서 점수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요즘의 서바이벌 체험과 비슷한 것 같아요. 초록색 물감이 묻으면 총에 맞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처럼요. 옛날에도 이런 방법을 사용했군요. 이 방법을 따서 요새 서바이벌 체험을 하는 건 아닌가요? 그런데 이 가불창제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크게 다치는 폐단이 있고 응시자들이 기창의 자세를 무시하고 사람을 맞추는 데만 치중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술의 자세를 익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세종대왕이 다시 추인제로 바꾸고 올해의 기창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시취 방법은 경국대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서 세 개의 허수아비를 좌우로 세우되 각각 25보의 거리에 두고 말을 달리면서 긴 창으로 좌우로 찌르는 방식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창은 15척 5촌짜리의 장창을 사용하였고 찌르기를 하여서 맞출 때마다 5분을 주고 모두 맞추면 15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올바른 자세를 갖추어야 했고 자세가 올바르지 않으면 점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응시생이 혼자서 스스로 갑옷을 입고 말과 손이 빠른 자는 그 성적을 갑절로 주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기창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조선시대 무관이 아니라 서양의 갑옷 입은 기사가 먼저 생각나는 것 같아요. 긴 창으로 서로 마주보며 달리다가 먼저 찌르기로 상대방을 말에 쳐 떨어뜨리는 모습을 영화에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 설명을 듣고 보니 조선시대에 정말 훌륭한 무예인 기창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기뻐요.